이 북한 금강산 댐을 가지고 예. 조작된 정보로 완전히 국민 전체를 63빌딩 그림까지 TV 화면에 보이면서 서울이 다 물에 잠기는 네. 63빌딩 그 높은 빌딩까지 물에 잠기는 어느 정도 63빌딩 2층까지 몇 층까지 물이 잠긴다. 네. 이런 공포 분위기가 그걸 온 신문 아니 방송이 아주 다 그걸 갖다 나팔수 역할을 합니다. 잠길 수 있다. 예. 이렇게 북한의 수공, 예. 물 공격.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걸 막으려면 평화댐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고 평화댐 국민 모금 방송을 광란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KBS 뭐 다 모든 방송에 앞장서서. 그러니까 코흘리 어린아이들 돈부터 노인네도 네. 돈까지. 저 그 평화댐 이야기는 처음 듣거든요. 처음 들어요? 예. 국민 모금이 펼쳐져요. 네. 이거 그런-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 정말 또 다른 5.18의 학살 진압 형태로 그 건국대 대학생들을 경찰 병력 2천여 명이 투입돼가지고 진압을 합니다. 또다시 되풀이되는 거기서 김대중 학생들에게. 대통령은 80년 5월을 연상을 한 거예요. 이건 큰일이구나.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이건 아무 의미 없다. 이 젊은 학생들이 1000여 명이 넘게 구속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 피 어린 투쟁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다치고 이걸 내가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중심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한다면 결정한다면 나는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상황의 이기라는 것은요, 완전히 안보를 빌미로, 아니 협박을, 국민 전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학생운동, 사회운동, 여러 민주화 세력을 향해서는 건국대 야투 사건, 5.18 진압하듯이 그러한 그야말로 폭력적, 국가폭력에 잔인무도하게 네. 진압을 해버리는 한편, 금강산 댐 운운하면서 평화했던 건설 운운하면서 국민을 또 안보 위협으로 예. 국민을 갖다가 완전히 공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두환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만 받아들인다면 설령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한 정치 지도자로서 그러한 그 노심초사 끝에 내리는 가장 어려운 결단을 국민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예. 그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게 항상 안보 이슈로 공포심을 조장하잖아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어서 그럴까요? 이게 인간 본능하고 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위험이 커질수록 보호 본능이나 방어 본능이나 생존 본능은 더 커지죠. 네. 사람이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게 뭐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잖아요. 뭐 터널에 갇히고 어디에 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도.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생존 본능은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위험을 조장해서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서가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고 뭔가 우리의 목숨을 보호해줄 국가나 정권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 인식을 자꾸 이제 유발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이제 위험에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서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직도 만들고 뭐 군대도 만들고 뭐 정권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네. 정권이 이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을 사실상 유발하거나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불신이 생기게 되죠. 네. 그럼 진짜 위험과 가짜 위험을 구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선거 얘기할 때도 또 나오겠지만 네. 정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뢰를 ඝ아먹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현대사를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항상 또 자주 써먹는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이제 바깥에 있는 위협 세력, 그게 네. 이제 되게 북한이었죠. 네. 또는 더 넓게는 공산 세력. 그리고 이제 안으로는 그들과 내통하고 있는 불온한 세력, 불순 세력.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량한 시민들.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시각적으로 더 일반 국민들이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격 이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70년대부터 계속 반복했지만 무슨 조직 사건을 터뜨리죠. 간첩단 사건, 네. 뭐 윤희상을 수괴로 하는 뭐 동백님 간첩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사건들이 70년대 유신 시절 내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80년 5.18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란 음모를 획책하는 김대중을 수괴로 하는 뭐 이런 사건.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불순 세력이 있어서 네. 안전, 질서, 평화를 교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람들이 가장 이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느끼기 쉬운 게 뭐냐면 폭력적인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유발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 게 진압을 좀 과격하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모여서 막 뭔가 구호를 외치는데 자꾸 그냥 해산하라고 말로만 계속 해도 되는 거를 이제 두드려 패는 거죠. 그리고 최루가스 터뜨리고. 시각적으로 예, 그러면 일단 느끼게. 사람들은 이제 불편하고 뭔가 무섭고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근데 이제 그 원인이 학생이다, 운동권이다, 간첩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놈들이다. 이거 사실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령선인이 따로 있고 선량한 조선인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조선인들이 막 뭔가 불편해, 힘들어. 일본 순사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제 불령선인들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매우 오랫동안 지금 반복돼요. 지금도 사실은 아주 게으르게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처음에는 자꾸 이제 그런 식의 폭력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것이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불편해서 그래서 폭력을 자제하려고 하면 네. 결국은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폭력을 쓰기 싫어도 어차피 우리에게 폭력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과격 진압할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찍소리 못하고 흩어지고 숨으면 그럼 저들이 이기는 건데 네. 그냥 이대로 그냥 물러나야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전투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까지 가면 학생회 조직 자체가 예. 전투 조직으로 변합니다. 이른바 전투적 학생회라고 그래서 예. 바로 이런 식의 강경 진압에 맞서서 버틸 힘을 스스로 키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염병도 만들고 쇠파이프도 네. 들고 뭐 돌도 들고 뭐 어떻게든 똑같은 이제 무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강대강 대치가 이제 이어져서 네. 그러면 이건 이제 결국 정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핵심은 네. 바로 이 87년 이제 6월 항쟁을 정점으로 해서 나아가는 네.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은 끊임없이 국민을 어떻게든 이제 갈라치기, 이제 분열시키기 위해서 특정 세력, 집단에게 용공 이미지, 그리고 과격 이미지, 폭력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했죠. 그리고 네. 김대중 선생도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꾸 이제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연결된 사람처럼 자꾸 논의가 되고 이런 것이 참 늦게까지 오랫동안 이제 따라다녔었죠. 네.